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낸 거 구속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4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를 하면서 김 씨는 지난 구속심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 씨는 바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었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이제 4398이라는 수용 번호가 적힌 배지를 착용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냐라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질 혐의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서 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측으로부터 현안청탁과 함께 샤넬백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이 됐습니다.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서 김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는데 법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 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비판이니까 두 번째에 공개를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처음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렇게 허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재판부가 허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내란 재판을 담당했을 때 이 재판부 입장을 밝히기로는 첫 번째 기일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늦게 접수가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이제 동의를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김 씨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것도 재판부가 이번에 허가를 하는데 큰 이제 이유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것이 그래도 첫 기일이라는 그런 상징성이라든지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를 보면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잡았거든요. 그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어떤 쟁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증거의 동의 여부를 이 양측에 묻고 어떠한 좀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비기일의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준비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김 씨의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기일을 따로 잡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증거관계가 비교적 좀 명확하고 그리고 제출된 증거가 이제 방대하지만 결국에는 동의 여부를 그렇게 까다롭게 따질 만한 그러한 쟁점이라든지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신속 재판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 기자가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거의 진술 거부권을 썼잖아요. 재판에서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재판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을 굉장히 아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의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긴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허용은 되지
있지만 이것이 내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것은 변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력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은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재판이 있고 특검에서 내일 김건희 씨를 소환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완 화백의 그림을 받은 의혹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언론 공지를 보니까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김건희 씨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의 경우에는 신분범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전제를 하고 성립하는 범죄인데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함께 뇌물죄로 이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뇌물의 이익이라든지 어떠한 수수한 당사자는 최서원 씨이지만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적 관계가 인정이 됐고 사실상 공모행위가 존재한다라고 봐서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물었던 것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뇌물죄 대책을 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간의 관계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종의 사전 협의 내지는 공모가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 충분히 뇌물죄 혐의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어느 정도 정황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달 넘게 재판에도 안 나오고 특검 수사에도 안 나오더니 갑자기 26일 재판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네, 오늘 26일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 첫 공판이라 출석 의무가 있다면서 이날 재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달 넘게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은 이제 거부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겠다 하는 이유를 이제 뭐 말한 대로 출석 의무 때문이다 이렇게 믿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출석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공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또 청구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강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첫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보석 신문 때문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이제 재판에 불출석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석방여부를 다투는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예정이었던 이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절차에만 협조를 하는 건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공판도 있고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내란 특검에서 이거 다 중계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이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인데 중계를 하게 되면 증인들이 위축되거나 이제 군사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이번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중계를 허용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정 촬영과 중계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촬영은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신문을 한다라든지 재판을 주재하는 전 과정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뭐 착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전후에만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재판의 그러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중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개정 전의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과연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에 어떠한 범주까지 포함을 시킬까가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국가 기밀이라든지 어떠한 군 관련 내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라든지 중요한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이 어떻게 입을 떼는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시간으로 다 이제 생중계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재판에 임하는 그러한 진술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가능성을 재판부로서는 우려를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그 재판하기에 앞서서
법정을 촬영하는 그 촬영과 중계는 조금 달리 보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해야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보석 신문이 그날 이루어진다는 건데 제가 여기에 나오시는 정치인들한테 여쭤보면은 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조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까지 착실하게 모든 재판을 출석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런 재판 주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건강상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재판을 성실히 임해왔느냐라고 본다면 물론 지금 이 재판부가 담당한 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반대측에 있는 검찰 측의 특검 측에서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재판을 연속으로 10번이나 불출석했고 이런 사유들을 분명히 다 털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보석을 허가해 줬다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불출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법조인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